자,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군요. 함께 보시죠. 사건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대장동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실 건가요?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앞두고 계속 재판 참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된다. 자, 대법이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소부 심리 없이 곧장 2시간 뒤에 바로 전원합의체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해서 심리에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대법의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 대표의 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 속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재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거 아주 빠르게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 사건 선고하려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바로 전원합의체에 갔다는 것, 그리고 당일에 바로 기일을 잡아서 심리에 착수했다는 것, 그리고 하루 뒤 바로 내일이죠. 내일 바로 또 심리를 하겠다는 것. 이건 대선 전에 이 사건 결과를 선고하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견 바로 들어보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법원의 의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셨던 게 이제 633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의 그 석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네. 6월 3일이 그 대통령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즉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렇게 대법원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자마자 박영대 대법관으로부터 배당이 됐는데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지금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오늘도 또 재판이 열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5월 중에 공개 변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필요적 변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런 대법정에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전원의 또 그 합의에 좀 회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 변론을 5월 중에 아마 할 가능성도 저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연구관들이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또 심층적인 그런 연구 보고서를 또 쓰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중에 선고를 5월 초나 중순에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연구관들이 굉장히 또 경험 많고 또 실력 있는 연구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또 5월 중에 저는 그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회피를 하셨잖아요. 네. 그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건 때도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이 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선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이제 회피를 하셔서 1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에 7대5로 결론이 됐죠. 7대5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 갔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7대5 정도로 저는 상고 기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이 근소한 차류로 좀 내려질 가능성도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정치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전에 대법이 선고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선고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상고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무죄가 확정이 돼서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뭐 5월 달에 5월 말 정도에 무죄 확정되면은 더 이상 뭐 선거 하나마나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파기 자판할 수도 있겠죠. 파기 자판. 파기 자판하면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파기 환송이거든요. 그럼 파기 환송이 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까 저 그 생각이 드는 게 파기 환송이 되면 이 사건이 다시 그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유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피선거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국민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뭐 알아서 이러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찍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고 기각을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파기 자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지 파기환송 같이 어정쩡한 결론 나오면은 그건 대법원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것은 무죄가 확정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이 선거법 관련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유죄 취지가 나왔다라는 건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한 파기 자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법이 직접 최종 선고를 하는 경우인데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선고 시점, 대선 전에 나오느냐? 그럼 선고 내용에 따라서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김명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 관련 심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죠. 이번 건도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6월 26일이 3개월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의 대법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관행이나 법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각 당 후보가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이틀인가 전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각 당 후보가 등록돼 있는데 재판을 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과잉 개입하는 거죠. 어찌됐든 기소가 됐으면 1심과 2심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이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법원에서 원칙대로 중단 사건이니까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하루라도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심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넘겨짚어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거다. 뭐 피선거권이 어떨 거다.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겨우 12일 정도, 10며칠 있으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선거법상 일정입니다. 이건 그렇죠.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각 당 후보가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있고 후보 선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법부가 이 큰 흐름, 정치적 흐름에 개입을 해서 어떤 큰 변수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 이상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년간의 정치 검찰에 의해서 과도한 기소와 그다음에 재판 내용이 다 알려졌고 몇 가지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고 있는데 이런 숱한 과정을 거쳐서 50몇 프로의 지지를 얻은 겁니다. 근데 또다시 혹시나 이 사법부가 그거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라도 한다든지 또는 주변부에서나 정치권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대통령 선거 일정상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보관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를 확충해서 공공병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의료계에서는 이제 정부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좀 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전 뒤에서 그런 대화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뭐 그냥 2,000명 무조건적인 뭐 제대로 된 계획 없는 2,000명 뭐 의대 정원 증원이라든가 좀 이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의료개혁 추진하다가 결국 좌초가 돼서 마치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뭐 문제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이제 바이탈 분야, 필수 분야에서 일을 할 의료인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국립대병원의 확충이라든가 공공의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지역 현장이라든가 꼭 필수과를 진료할 수 있는 그 의사들을 양성하는 게 정말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공약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도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 19일에 충청권 경선이 있고요. 그리고 있었고요. 20일에도 영남권 경선이 있었고요. 오늘 23일이죠. 2차 경선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일에 호남권 경선 과정과 27일 수도권 경선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자들의 삼색 공약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금 봤듯이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밝혔고요. 김경수 후보는 지방정부에 자율적인 어떤 예상 운영권을 주자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해수부의 이제 인천 이전, 국회 이전, 여의도 공원화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 김경수 후보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 AI 기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